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입니다. 우리가 이제 이 ICJ 쪽, 그러니까 분쟁의 해결, 사법적 해결,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법적 해결 말고 비사법적 해결들, 뭐 아니면 조정 같은 준사법적 해결, 중재 같은 것들 내용들도 보셨고, ICJ 내용까지 들어왔어요. 내용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뭐 재판관 이런 거, ICJ 재판관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살짝 좀 잘 살펴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보시는 관할권, 이게 이제 시험의 이제 제일 중심인데 여기가 또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. 31번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겁니다. 이제 제가 30번까지 그때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ICJ 관할권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할권에서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게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선결적 항변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관할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 관할권은 난 유보해 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회원국이. 근데 이게 ICJ에서 거절되잖아요. 그럼 어떻다? 그러면 이제 선결적 항변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. 그러면 이에 대해서 ICJ는 추가적으로 소송 절차를 위해서 어떤 기한 같은 걸 정해주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 정해줘야 되겠죠. 이거 없이 그냥 가자고 하면 반발이 심해서. 그래서 선결적 항변 같은 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시간을 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국가의 어떤 그래도 의견을 좀 들어봐주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은 ICJ에 대해 36조 2항의 선택 조항이라는 거죠. 선택 조항은 그 네 가지예요. 네 가지인데 아시겠지만 조약의 해석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 문제, 국제 분쟁 문제에 대한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위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, 그 다음에 의무 위반에 대해서 어떤 배상이 따라야 될 것이냐, 이거에 대해서 수락해 놓은 국가가 있다면 그들 국가들,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떻다? 일방제소만 가지고도 재판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렇다면 이에 대해 수락한 경우는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보가 실은 이제 일괄해서 선택해 넣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택을 막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괄해서 넣어야 되는 건데 일괄해서 선택하는 거지만 유보를 인정해 줘요. 좀 웃기죠? 선택 조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락한다 하더라도 유보를 인정해 줘서 시간적 유보죠, 대체로. 왜냐면 이제 선택적으로 그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들어갈게 뭐 이렇게는 안 돼요. 그 일괄해서 신청하는 거고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라. 하지만 대체로 이거에 대한 유보는 대체로 시간적 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가능하게 놔뒀어요. 그 다음에 선택 조항에 대해서 ICJ에 관한 거는 당사국들 공통 수락한 법에 대해서. 그렇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그 선택 조항 같은 거 수락 안 해놓은 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그 첨부한 유보를 근거로 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택 조항 같은 게 유보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피소국이, 그러니까 A라는 국가가 제소국이고 여기가 제기했고 B라는 국가가 피소국이면 피소국이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제소국이 첨부한 유보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각각들 부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좀 웃기죠? 선택 조항 같은 거 왜 만들어놨나 싶지만 뭐 그래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다.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ICJ 당사국이 되므로 그렇죠. 유엔 회원국은 모두 자동적으로 ICJ 당사국이 됩니다. ICJ는 분쟁에 대해서 강제 간할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글쎄요. 이 부분이 좀 문제죠. 강제 간할권을 갖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합의가 있어줘야 됩니다. 웃기지만 선택 조항 같은 걸 선택해 놓은 수락해 놓은 국가가 아닌 이상 일방 당사국이 제소를 한다고 해도 그냥 콧방귀도 안 피우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뭐라고 못해요.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. 그래서 주권 국가가 더 세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이 부분이 틀립니다. 그러니까 선택적인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선택 조항 같은 것들이 좀 웃긴 조항이죠. 왜냐면 아니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누가 선택 조항 들어가겠어요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확고하게 있다고 하면 그 선택 조항을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도 유보를 걸 수 있으니까 좀 웃깁니다. 36 2항은 실무적으로는. 그러나 뭐 있고 맞는 지문이고 여기서 강제 간할권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. 회원국이라고 해도. ICJ 회원국 여기까지 맞아요.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. 내용들이 좀 까다롭습니다. 확실히 7급 문제였죠. 좀 까다로우니까 살펴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선결적 항변이 거절되면 추가적 시간을 준다는 것도 좀 재밌고 그만큼 국가의 자유권을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. 32번입니다. ICJ 관할권에 대한데 국가 거기까지 좋죠. 됩니다. 제소권 없어요. 국제기구나 개인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.
국제기구는 제소권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는 건 맞죠. 강제간헐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. 글쎄요. 강제간헐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깁니다. 합의에 의해서 관할권을 갖는 거라서 일단 내버려 둡시다. 관할권 존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만약에 이제 관할권 존부가 문제가 된다면 최종 결정은 ICJ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안 따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엔의 전문기구는 어떠한 법률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 있죠. 가능해요. 그렇다면 이거는 답은 4번으로 보는 겁니다.